안녕하세요. 설레는 수학의 홍쌤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현상을 관찰한 결과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면 자료가 부족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당연히 정규 분포가 나온다 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정상적인 분포라는 뜻에서 정규 분포, 노멀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분포인 정규 분포에 대해서 뜻부터 시작해서 확률을 계산하는 것까지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규 분포의 뜻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어떤 확률 변수 x의 분포가 정규 분포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어려운 확률 밀도 함수를 갖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는 식을 기억하기보다는 이 fx의 그래프를 기억하면 되는 거고요.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 이 m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리고 여기 시그마와 m이 이 확률 밀도 함수 식에 있는데 이게 실제로 x의 평균이 되고요. 이게 실제로 확률 변수 x의 표준 편차가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기호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정규 분포를 영어로 노멀이라고 했기 때문에 n이라고 쓰고 이 식 자체가 m과 시그마에 의해서 완벽하게 결정되고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평균과 표준 편차의 제곱, 즉 분산을 같이 제시를 해줘야 정규 분포를 정확하게 표현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호 표현을 여러분이 일단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정규 분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이 그래프, 정규 분포 곡선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정규 분포 곡선은 당연히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확률 밀도 함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한 번 더 그려보면 이런 종 모양이 된다라고 했었는데요. 확률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프 아래에 있는 총 넓이가 1이 돼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고요. 두 번째는 확률을 계산할 때는 넓이로 계산한다 라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부터 B까지의 이 넓이가 바로 X가 A 이상 B 이하가 될 확률이라는 거죠. 확률을 구할 때 넓이로 구할 수 있다 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그래프를 계속 보면서 느끼시겠지만 대칭입니다. 특히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중요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성질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정규 분포 곡선은 평균과 표준 편차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변하거나 표준 편차가 변하면 그래프가 변화하게 될 텐데요. 어떤 식으로 변화하게 되는지는 제가 그래프 프로그램인 지오지브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평균이 1이고 표준 편차가 0.3인 상태로 각각을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평균을 이렇게 키우면요. 그리고 줄이면, 키우면, 줄이면 그래프가 어떻게 변한다는 게 보이시죠? 모양은 변하지 않고요. 평균이 이 대칭축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칭축이 말 그대로 옮겨가는 형태로 그래프가 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표준 편차를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표준 편차가 0.3인 상태로 표준 편차를 줄이면 그래프 모양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가 계속 이렇게 더 얄쌍해지고 더 높이는 올라가는 형태가 됐다가 표준 편차를 이렇게 키우게 되면 더 펑퍼짐한 모양이 된다는 것을 관찰해 볼 수가 있죠. 실제로 표준 편차가 크다라는 건 자료가 더 많이 흩어져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평균 근처에 모여 있지 않고 많이 흩어진 상태의 그래프가 되고요. 반대로 표준 편차를 줄이게 되면 말 그대로 더 퍼져 있지 않은 분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얄쌍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사실을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정규 분포 곡선은 평균과 표준 편차에만 영향을 받는다. 그래프가 바뀐다라는 건데 평균은 위치만 변화시킨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프는 변하지 않은 상태로 대칭 축의 위치만 변하기 때문에 평균이 커지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평균이 작아지면 그래프가 왼쪽으로 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서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평균이 1일 때는 이렇게 그려진다면 평균이 5인 그래프는 말 그대로 모양은 똑같고 대칭축이 5인 상태로 그래프가 그려질 테니까 이렇게 두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죠. 자, 두 번째, 표준 편차는 모양에만 영향을 줬었습니다. 위치는 평균이 결정하는 거고 표준 편차는 모양을 결정해 줬었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초록색 이 정규분포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5면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했었죠? 자, 표준 편차가 크다라는 건 자료가 더 퍼져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펑퍼짐한 모양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표준 편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펑퍼짐하고 그 최대값, 그러니까 높이가 낮아지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더라 라는 거고요. 지금 정리해드린 내용 자체가 기출문제에 다양하게 활용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확통 시간이 아니라 막 미적분 시간 같은데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우리의 목표는 이러한 확률을 구하는 건데요. 확률을 구하려고 보니까 이걸 적분해야 되죠. 확률은 넓이로 구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걸 적분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적분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부정적분을 구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근사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그때 당시에 수학자분들은 이러한 적분의 근사값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근사값을 예를 들어 다 구해놨다고 쳐볼게요. 근데 표준 편차가 2인 거를 또 생각하면 처음부터 근사값을 또 다시 다 구해야 돼요. 그러면 정규분포라는 걸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이해해 나가기가, 확률을 계산해 나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수학자들이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역시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인데요. 일단 첫 번째 방법은 가장 다루기 쉬운, 가장 상큼한 형태의 정규분포에 확률을 근사값을 다 구해 놓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평균이 실제로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이런 걸 표준 정규분포라고 하는데 이 표준 정규분포의 근사값, 아까 전에 봤던 그 적분의 근사값들을 다 구해서 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획기적인 생각이었던 건데 모든 정규분포 확률을 이 표준 정규분포 1번에서 구해놨던 그 확률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그걸 우리는 표준화라고 부르고요. 이런 방법을 택함으로써 새로운 정규분포가 나타났을 때 근사값을 다 구할 필요 없이 표준 정규분포로 변환시켜서 확률을 계산해낸다 라는 굉장히 이 상큼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셨습니다. 이제 이러한 방법들을 차근차근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표준 정규분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정규분포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다루기 쉬운 형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통 기호로 우리가 Z라고 쓸 거예요. 그리고 이 표준 정규분포에 대한 이 넓이, 그러니까 확률의 근사값을 다 구해놓는다고 했는데 막무가내로 구해놨다기보다는 0부터 Z까지 이러한 넓이의 근사값들만 다 계산을 해놓았어요. 그거를 표로 만든 게 표준 정규 분포 표라는 건데요. 일단은 이 표를 읽는 방법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 여기 .083이라는 건 이게 지금 확률이기 때문에 점 앞에는 다 0이에요. 1보다 클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0.2랑 0.01에 대응되기 때문에 0.21에 대응되는 값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여기 말한 0.083이라는 건 0부터 0.21까지의 그 넓이, 그 확률을 이렇게 표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러한 값들을 그냥 0부터 0.01, 0부터 0.02, 0부터 0.03까지의 넓이를 다 계산해서 확률의 근사값을 다 구해 놨는데요. 왜냐면 이 확률만 알면 나머지 모든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수학자들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일단은 많이 사용하는 성질 하나가 뭐냐면 이 절반의 넓이가 당연히 0.5다라는 거. 왜냐면 총 넓이가 1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절반의 넓이가 0.5라는 것을 이용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형태의 확률들을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Z가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고 싶어요. 이런 건 정규분포표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확률을 어떻게 구할지 한번 살펴보니까 1보다 작거나 같은 쪽이기 때문에 요 전체 넓이가 되는데 0부터 1까지의 확률은 우리가 표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넓이는 0.5라는 거 이미 알고 있으니까 0.5에다가 0부터 1까지의 확률을 더하게 되면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새로운 확률을 계산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하면 이러한 형태의 확률들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가장 대표적인 성질은 대칭성. 이 대칭이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확률들을 구해낼 수가 있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의 확률을 구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칭적이기 때문에 2부터 3까지의 확률과 같겠죠. 그러면 이걸 이용해 가지고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의 확률을 제가 계산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은 0부터의 확률이잖아요. 그러면 이 2부터 3까지를 구한다고 생각했을 때 0부터 3까지 지금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한 0부터 3까지의 확률에서 이 부분을 빼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0부터 2까지의 확률을 빼게 되면 결국 우리는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예제를 좀 더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할 때는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0.5에다가 0부터 2까지의 확률을 구해서 이거를 더하면 되는 거고 0부터 2까지의 확률은 보통 문제에 그냥 주어지던지 표에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0.477이라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0.9772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마이너스 1부터 1.5까지 확률을 구하는 상황을 또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확률은 표에 있을 거고요. 그죠? 그래서 0부터 0.15까지의 확률은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제가 지금 동그랗게 표시한 요 넓이인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확률은 그냥 대칭성을 이용하면 0부터 1까지의 확률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0부터 1까지의 확률도 역시나 나와 있겠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그냥 표나 문제에 주어져 있는 값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두 개를 더한 게 정답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답은 0.7745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정규분포, 일반적인 정규분포의 확률을 계산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목표는 일반적인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는 표준화 작업인데요. 그 표준화 작업을 통해서 확률을 계산해 보도록 할 건데 핵심은 다음과 같은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규분포가 주어진다 라고 할 때 그 x라는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빼고요. 그걸 표준 편차로 나눈 이러한 새로운 확률 변수는 항상 표준 정규분포가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x가 예를 들어서 정규분포인데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그냥 시그마인 정규분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런 값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누는 순간 표준 정규분포, 즉 Z로 변한다는 거니까요. 부등식에서 다 똑같은 값을 빼고 똑같은 값으로 나누더라도 부등호는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당연히 확률이 같을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한 거죠? 다 평균을 빼고 다 표준 편차로 나눈 거예요. 근데 이 순간 가운데에 있는 요게 Z가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결국 Z에 대한 표준 정규분포에 대한 확률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연습했던 것처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구체적인 예제를 통해서 한번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정규분포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걸 딱 보는 순간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로 나눠라. 그러면 z가 된다 라고 했으니까 그 작업을 제가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로 나눈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왼쪽에 있는 건 0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5분의 10이니까 2가 되기 때문에 0부터 2까지 지금 문제에 나와 있듯이 0.477이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실생활 예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를요 한라봉 한 개의 무게라고 두게 되면 문제에 나와 있듯이 평균이 270이고 표준편차가 40인 정규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무게가 250 이상 280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거의 값을 구해라 라고 문제에 나온 건데요. 그러면 표준화를 시키는 거예요. 즉 평균을 빼고요. 270 표준편차로 나눕니다. 그 순간 가운데는 z로 바뀌게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똑같이 빼주고 똑같이 나누면 같은 확률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왼쪽과 오른쪽을 계산해 주기만 하면 되는 건데요. 40분의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0.5 그리고 오른쪽 거는 40분의 10이니까 0.2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계산하려고 하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거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값을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자, 표준정규분포의 그림을 그려놓고요. 상황을 보니까 이런 값을 구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 우선 0부터 0.25까지는 문제에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초록색 부분인데 이것도 역시 마이너스 0.5부터 0까지는 0부터 0.5랑 똑같기 때문에 문제에 나와 있는 0.1915를 쓰게 되면 정답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을 더하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정규분포의 뜻, 그리고 표준정규분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정규분포의 확률을 계산하는 그런 표준화까지 다루어 보았습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